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든 수학입니다. 오늘 극좌표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 극좌표계가 뭔지 그리고 극좌표의 대칭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극좌표계로 표현된 식을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는, 다시 말하면 극곡선을 그리는 그런 여러 가지 연습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한번 같이 봅시다. 네, 이제 2번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극방정식이 나타내는 곡선을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시오 했습니다. 자, R은 1이라고 하면 이게 뭘 뜻하냐면 극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1인 점들을 다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좌표평면 상에 우리가 극점은 이 점이고요. 시초선은 이 직선이죠. 이 직선이 시초선. 그래서 R은 1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극점으로부터, 파란색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1인 점들이니까 이렇게 원이 되겠죠. 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R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뭐죠? 극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얘가 사실 R은 1이랑 똑같죠? 얘가 R은 1이랑 똑같은 곡선이에요. 왜 그러냐면 R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들은 마이너스 1, 세타들 뭐 이런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1, 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적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타는 어떤 수나 다 가능한데 파이 플러스 세타도 그럼 어떤 수나 다 가능한 거니까 결국에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되겠죠. 똑같아요. 그래서 표현 방식은 다르죠. 사실 완전히 다르죠. 얘랑 완전히 다른데 이 두 개의 곡선은 일치합니다.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R은 F세타와 R은 G세타의 교점, F세타는 G세타 교점 뭐 R0, 세타 제로라고 해볼까요? 얘는 F세타 제로는 G세타 제로를 만족하지 않을 수 있다. 네, 이거를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F세타 지금 보세요. 1하고 마이너스 1이 같아질 수 있나요? 같아질 수 없죠. 그러니까 F세타는 이 G세타를 만족하는 세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곡선은 일치하니까 교점은 엄청나게 많죠. 네, 그래서 직교좌표계랑 다르게 우리가 연립해가지고 풀 수 없습니다. 교점을 찾기 위해서 연립해서 풀 수 없고 그림 그려서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네, 이걸 좀 기억을 하시고, 자, 세 번째, 세타는 6분의 파이를 그려볼게요. 자, 6분의 파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지금 우리 여기 이렇게 극점이 있고 그다음 시초선 이렇게 있는데 시초선으로부터 양의 방향으로 6분의 파이만큼 떨어진 각이잖아요. 6분의 파이만큼 떨어지게 우리가 동경을 그려줄게요. 그럼 세타는 6분의 파이는 자 이런 직선이죠. 이런 반직선. 여기 있는 이런 점들은 뭐 1,6분의 파이, 2,6분의 파이 뭐 이런 점들이 이 반직선 위에 위치합니다. 근데 R은 마이너스 1인 것까지 허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수인 것도 우리 허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대쪽도 그려지죠. 세타는 6분의 파이가 가리키는 직선은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됩니다. 여기서 이 각도는 6분의 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 좌표평면상에 나타내면 되겠어요. 자, 네 번째 볼게요. 세타는 6분의 7파입니다. 세타는 6분의 7파 이것도 똑같아요. 자, x축, y축 그리시고 극점과 시초선이 있는데 세타는 6분의 7파이라는 건 시초선으로부터 6분의 7파이만큼 회전을 한 거예요. 시초선으로부터 양의 방향으로 6분의 7파이만큼 회전한 이 동경이 동경 위에 있는 이 점들의 세타 값이 6분의 7파이가 되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R은 마이너스 1인 것까지 허용을 하잖아. R은 음수인 것도 허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반대 방향도 가능하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원하는 곡선은 이 직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죠? 얘도 이제 6분의 파이만큼 회전한 걸로 볼 수 있어서 이 직선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같은 직선을 가리키게 됩니다. 됐죠? 좋아요. 자, 이제 유제 2번 보겠습니다. 다음 극좌표식이 나타내는 영역을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시오 했어요. 자, R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고요. 세타는 0보다 크거나 같고 파이 나누기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먼저 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원점으로부터 극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1 이상 2 이하란 얘기니까 제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1 이상 2 이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과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 이 사이 분홍색 영역에 있다 얘기예요. 그죠? 첫 번째가 의미하는 건 이 영역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그죠? 시초선으로부터 떨어진 시초선으로부터 동경이 0만큼 회전한 거, 0, 그죠? 0만큼 회전한 거랑 2분의 파이만큼 회전한 거. 이 사이, 그러니까 0과 2분의 파이 사이 범위, 다시 말하면 세타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라는 거는 이 초록색 영역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 초록색 영역을 가리키게 되는 거고, 그 동경이 2분의 파이까지 회전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죠?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회전할 수 있다는 거니까 이 초록색 영역 1사분면과 이제 경계까지 포함해서 이 영역이 바로 세타가 0 이상 2분의 파이 이하가 되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R은 1 이상 2 이하라는 건 이렇게 이제 원환이 R은 1 이상 2 이하가 되도록 하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공통범위를 찾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공통범위를 찾는 거니까 결국 정답은 이 영역이 되겠죠. 파란색 영역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경계는 다 포함합니다. 반대편은 안 되나요? 반대편은 안 되죠. 왜냐면 R이 음수인 거를 지금 허용하지 않잖아요. 1 이상 2 하면은 음수인 걸 허용하는 게 아니라서 반대편은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안 돼요. 이쪽은 안 돼. 좋아요. 자, 두 번째 봅시다. 이번에는 이렇게 음수인 것까지 허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세타는 4분의 파이고 R은 마이너스 3 이상 2 이하입니다. 자, 그림 그려볼게요. 자, R은 마이너스 3 이상 2 이하라는 건 이게 한꺼번에 보기가 약간 힘들잖아요. 음수인 건 좀 음수인 거 따로 보시고 양수인 건 좀 양수인 거 따로 보시고 하시면 좀 편하겠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있는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0 이상 2 이하. 자,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 이걸 만족을 하거나 또는 마이너스 3 이상 0 이하 세타는 4분의 파이 이걸 만족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그려보도록 할게요. 됐죠? 자, 우리 세타는 4분의 파이라는 동경은 어디 있냐면 이 동경이에요.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회전한 거, 그죠? 45도 회전한 이 직선, 이 반직선이 바로 세타는 4분의 파이가 가리키는 직선이에요. 맞죠? R은 0 이상이라고 가정을 할 때. 그래서 R은 0부터 2까지 가능하다 얘기를 했으니까 결국 1번이 나타내는 영역은 이 영역이 되겠죠. 이 영역. 이 초록색 이 선분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이 빨간색이 가리키는 영역을 우리 그리기 위해서는요. R값이 마이너스 3 이상 0 이하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세타는 4분의 파이고. 그러니까 4분의 파이라는 이 반직선의 반대 방향으로 거리가 3이 되도록 우리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빨간색 영역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가 3. 그래서 1번과 2번을 합치면 되는 거잖아. 또는이라고 하면 공통범위를 찾는 게 아니라 합치는 거죠. 그래서 합치면 결국에는 원점을 지나고 길이가 5인 선분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 선분이 바로 우리 원하는 정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좀 익숙해지면 바로 할 수도 있겠죠? 익숙해지면 바로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볼게요. 세타는 3분의 2파이 이상 그리고 세타가 6분의 5파이 이하입니다. 자, 한번 그려보죠. 세타가 3분의 2파이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3분의 2파이는 이제 120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에 이렇게 그려야죠. 이게 세타는 3분의 2파입니다. 그리고 6분의 5파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150도죠. 그래서 이게 이제 6분의 5파이. 맞죠? 그래서 원래 이제 R이 0 이상인 경우만 허용을 한다면 어떤 영역이 우리 그려지게 되는 거냐면 이 영역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근데 R이 음수인 것도 허용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반대편에도 원점 대칭한 영역에도 그려진다는 얘기니까 결국 이 영역도 그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제가 색칠한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경계는 포함하겠죠.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좋아요.
자, 이렇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R과 세타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 경우에는 뭐 정의를 이용해서 금방금방 그릴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우리 예제 3번처럼 약간 좀 정의대로 안 되는 경우죠. 좀 그림 그 식 자체가 뭔가 정의대로 하기가 힘든 경우예요. 1번 R은 1 코사인 세타를 대칭성을 파악하며 좌표 평면상에 나타내고 싶습니다. 자, 우리 대칭성을 파악하며 좌표 평면상에 나타낼 건데 이제 가장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있으면 얘는 뭐 정의대로 하기 힘들잖아요. 거리가 1 코사인 세타 이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바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얘를 그냥 직교좌표계에서 그리는 것처럼 일단 그려봅니다. 자, 세타축, R축 이렇게 놓고 우리 그냥 Y는 1 코사인 X를 그냥 그리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Y는 1 코사인 X를 먼저 그려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세타가 0일 때 0이고요. 그 다음에 세타가 1일 때, 세타가 2분의 파이일 때 R값은 1이 되죠. 그리고 세타가 파이일 때 R값은 2가 되고요. 그죠? 세타가 2분의 3파이일 때 R값은 이렇게 1, 그 다음에 2파이일 때 0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이런 코사인 세타 그래프 그릴 줄 알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쭉 반복되는 주기함수죠. 자, 이렇게 우리 그려지게 되는데 이걸 우리 염두한 상태로 이제 직교좌표계 상에서 x축, y축 이 직교좌표계 상에서 이 r은 1 코사인 세타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됐죠? 자,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봅시다. 자, 세타가 0일 때부터 차근차근 그리는 거예요. 선생님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이건 나중에 생각하고 0일 때부터 차근차근 그려보는 거예요. 자, 세타가 0일 때부터 그린다는 얘기 무슨 뜻이냐면 여기 이렇게 양x축부터 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우리 그리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세타가 0일 때는 R값이 0이니까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0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점점 세타 값이 커진다는 얘기는 이제 이 동경이 점점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점점 R 값이 커지죠. 그래서 1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R 값이 커져. 점점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집니다. 세타가 회전하면 회전할수록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멀어지면서 결국에 1이라는 값으로 도달하게 되는 거죠.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1이 되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곡선이 그려지게 돼요. 괜찮죠? 자, 그리고 계속 갑니다. 지금 이렇게 동경이 계속 회전을 하고 있어요. 동경이 회전을 합니다. 동경이 회전을 해요. 동경이 회전을 해서 점점 R 값이 어때요? 계속 더 커지죠? R은 1에서부터 출발해서 2까지 가잖아. 그러니까 점점 거리가 더 멀어집니다. 더 멀어져요.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2가 될 때까지 이렇게 멀어지게 되겠죠. 괜찮죠? 좋아요. 자, 그리고 계속 갑니다. 이번에는 이 동경이 점점 또 회전을 해요. 세타 값이 커진다는 얘기죠. 세타 값이 이렇게 점점 커집니다. 점점 커지면서 지금 보시면 세타 R 값이 어떻게 되냐면 줄어들어요. 이번에는 2에서 1로 가잖아. 줄어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타 값이 점점 줄어듭니다. 2에서 출발해서 점점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감소해요. 그죠? 감소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약간 대칭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지? 그래서 이렇게 원점으로 떨어진 거리가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 1로 가요. 이 거리가 1이란 얘기는 이제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그리고 1에서부터 출발해서 점점 원점으로서 떨어진 거리가 감소해서 0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세타 값이 증가할수록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점점 감소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0에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괜찮죠? 괜찮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하트 모양이 그려지게 되고 이걸 우리가 심장형 이렇게 불러요. 왜냐면 심장처럼 생겼잖아. 하트가 심장이잖아요. 카드로이드 이렇게 부르고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되게 좀 약간 조금 정확하지 않은데 이게 여러분이 뭐 디스모스나 이런 사이트에서 한번 그려보세요. 디스모스라 치시고 R은 1 코사인 세타라 치시면 어떤 모양이 그려지냐면 약간 되게 둥글게 그려져요. 거의 그냥 하트라고 생각하기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둥글둥글하게 그냥 겁나 둥글둥글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실 심장 같은 느낌이 별로 안 들긴 하지만 여튼 심장형이라 부릅니다. 네, 여튼 이렇게 R은 1 코사인 세타가 그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근데 사실 이제 더 그려야 되잖아. 우리가 세타가 0부터 2파이까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사실은 더 있잖아요. 네, 더 있는데 더 그릴 필요가 없어요. 더 그릴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반복되니까. 그죠? 반복되잖아요. 어차피 반복되니까 우리가 다 그릴 필요 없겠죠. 어차피 똑같은 게 또 그려지고 똑같은 게 또 그려지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똑같은 게 또 그려지고 똑같은 게 또 그려지니까 어차피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릴 필요 없이 0부터 2파이까지 즉 주기에서만 그리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괜찮죠? 근데 이 곡선을 보니까 X축 대칭인 것 같잖아요. 이게 X축 대칭인 것 같아요. 맞죠? X축 대칭인 것 같아요. 여러분 X축 대칭성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다 그랬죠? 여러분 R, 세타를 X축 대칭이 이동하면 R, 마이너스 세타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R은 F 세타가 X축 대칭인지 확인을 하려면 F 세타는 F 마이너스 세타가 성립하는지 확인하면 된다. 사실은 그건 아니었죠. F 세타는 F 마이너스 세타가 성립하면 X축 대칭이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이거면 symmetric over x-axis 맞죠?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여러분이 R은 1 코사인 세타라는 걸 F 세타라 놓으면 F 세타는 1 코사인 세타고 F 세타는 1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니까 1 코사인 세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죠. 그래서 F 세타랑 F 세타랑 똑같아서 결국에는 X축 대칭이라고 밝힐 수가 있게 됩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사실은 이렇게 윗부분만 그리고 대칭 이동하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 경우에 맞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는 안 되지만 이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주기성을 잘 활용을 하셔서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 0부터 2파이까지 그러니까 주기가 2파이잖아요. 주기가 2파이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릴 거예요 라고 하면 되냐면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그리겠습니다 라고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주기적이니까 주기가 2파인 것만 그리면 어차피 반복될 테니까 다 그릴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주기성 F세타가 2파이가 주기이기 때문에 주기가 2파이므로 페리어드가 2파이므로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범위만 그린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자 X축 대칭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F세타는 F 세타이기 때문에 그죠? F세타는 F 세타이기 때문에 세타가 0부터 파이까지만 그리면 마이너스 파이부터 0까지는 자동적으로 이제 대칭적으로 그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0부터 파이까지 범위만 그리게 되면 이 윗부분이죠. 이렇게 하니까 약간 색칠이 이렇게 윗부분만 여러분이 그리게 되면 이 윗부분만 이렇게 그리게 되면 즉 0부터 파이까지만 그리는 거죠. 0부터 이렇게 파이까지만 그리게 되면 그럼 마이너스 파이부터 0까지인 이 범위는 F 여기 있는 이 점은 여기 있는 이 점 R, 세타를 R, 마이너스 세타로 이렇게 대칭 이동시킨 거잖아. X축 대칭 이동시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파이부터 0까지인 이 범위는 그냥 대칭 이동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냥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이 이 마이너스 파이부터 0까지 이 범위 내에 있는 여기 이 범위 내에 있는 점 R, 세타를 딱 찍어. 그죠? R, 세타를 딱 찍어. 그러면 X축 얘를 우리가 X축 대칭 이동을 하면 뭐가 되는데 R,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데 이 R, 마이너스 세타라는 것은 마이너스 세타가 0부터 파이까지 범위 내에 0부터 파이까지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미 그린 거란 말이에요. 이미 그린 거. 파란색. 이미 그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미 그린 거니까 결국에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임의의 점은 이 위에 있는 이 곡선을 대칭시킨 거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따라서 F세타는 F 마이너스 세타면 0부터 파이까지만 그리고 대칭시키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이런 식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게 올바릅니다. x축 대칭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거가 성립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사실 이렇게까지 엄밀하게 할 필요 없긴 해요. 이 정도 되게 제가 논리적 비약 없이 설명하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한 거고, 네. 하여튼 대충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실 필요 없죠. 그냥 다 그리면 돼요. 다 그리면 돼요. 다 그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느낌적으로 하거나 하시면 되는데, 여튼 엄밀하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r제곱은 4코사인 세타를 그려볼게요. 이번에 r제곱은 4코사인 세타입니다. 네, 볼게요. 자, r제곱은 4코사인 세타도 마찬가지 세타축 r축 위에 먼저 그립니다. 세타축 r축 위에 이렇게 먼저 그리고 나서 우리 x축 y축을 그릴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안 헷갈려요. 네, 제일 안 헷갈리고 정확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좀 익숙해지시면 이거를 안 그리고 그냥 바로 그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약간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쉬우니까 익숙해지시면 바로 그리기도 하는데, 근데 좀 복잡해지면 이게 실수하기가 쉬워서 그냥 네, 이걸 먼저 하시는 게 나아요. 자, r제곱은 4코사인 세타를 먼저 그릴 텐데, 이게 r은 루트 4코사인 세타랑 풀마 루트 4코사인 세타인 거잖아요. r은 풀마 루트 4코사인 세타. 네, 그래서 이거에 주목하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세타가 0일 때는 r값이 2입니다. 풀마 2죠. 풀마 2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세타가 2분의 파이가 되면 r값이 0이 됩니다. 이렇게 되죠. 맞죠? 그리고 2분의 파이부터는 2분의 파이부터 파이,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까지 코사인 세타가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곡선이 안 그려지겠죠? 안 그려지고 2분의 3파이부터 2파이까지 세타 값이 이제 0에서부터 2까지 이렇게 증가하게, 세타가 2분의 3파이에서 2파이까지 변할 때 r 값은 0에서 2까지 이렇게 또 변하게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계속 반복되겠죠? 주기성이 있으니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계속 반복되는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괜찮죠?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r제곱은 4코사인 세타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죠? 윗부분 나타내는, 그러니까 양수인 부분 따로, 음수인 부분 따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먼저 주기성이란 게 있기 때문에 다 그릴 필요 없죠. 어차피 이게 0부터 2파이까지가 지금 주기잖아요. 주기니까 0부터 2파이까지만 그리면 돼요. 우리 어차피 0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쭉 그리고 그게 계속 반복해서 그려질 테니까, 주기가 2파이면 0부터 2파이까지, 그러니까 한 주기만 그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게 편하겠어요? 아니면은 이렇게 하는 게 편하겠어요? 그죠? 그 첫 번째 제가 이렇게 그린 게 편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파란색 부분, 이 부분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됐죠?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좋아요. 자,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0까지 그려주시고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해봅시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일 때,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일 때는 r값이 얼마인가요? 0이죠. 0이에요. 그래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0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렇게 동경이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움직일수록, 세타 값이 커질수록 r값이 증가하죠. r은 2로 가니까 점점 이렇게 0에서부터 출발해서 점점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이렇게 멀어집니다. 그죠? 이렇게 멀어져요. 그리고 2로 갔다가 또 마찬가지, 동경이 점점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일수록 세타 값이 커질수록 r 값은 감소하죠.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0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죠. 이런 식으로. 좀 안 예쁘긴 한데 이런 식으로 약간 원 모양으로 그려진 느낌이 되고요. 원은 아니에요 사실. 근데 여튼 대충 이렇게 그려지죠.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윗부분만 그린 거잖아요. 아랫부분도 그리셔야 되는데 이 아랫부분은 어떤가요? 그쵸? R이 이제 반대인 거잖아. R이 양수인 부분을 위에서 그렸고, 그 다음에 R이 음수인 부분을 또 그리면 되잖아요. R이 음수인 부분을 또 그리면 되는데 어떨까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데 R만 음수가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되죠? 원점 대칭하면 되는 거죠. R만 음수가 되는 건 원점 대칭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R, 세타를 그렸으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알 콤마 세타를 우리가 또 그려야 된다. 그러니까 알 콤마 세타를 그렸으면 마이너스 알 콤마 세타도 그려야 된다 이 뜻이니까 제가 여러분이 만약 이렇게 점을 찍었으면 원점 대칭한 이 점도 찍혀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점 대칭한 모양인 이 곡선도 그려지게 되겠죠. 괜찮죠? 그래서 제가 좀 더 색칠을 해보면 윗부분, 이 초록색 부분이 이 곡선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 이 보라색 곡선이 이 곡선이 되는 겁니다. 맞나요? 자, 대칭성 파악해 볼게요. 지금 딱 보니까 X축 대칭이기도 하면서 Y축 대칭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죠? 실제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여러분이 R, 세타를 X축 대칭이 이동하면 R, 마이너스 세타가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세타랑 마이너스 세타 대입했을 때 똑같죠? 그러니까 이 식 자체가 얘도 지나고 얘도 지나죠? 그러니까 X축 대칭인 거 맞고요. 또 R, 세타를 마이너스 R, 마이너스 세타로 바꾸면 이게 Y축 대칭한 거라 그랬는데 마이너스 R, 마이너스 세타 대입했을 때 똑같죠? 그러니까 Y축 대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곡선은 X축 대칭이면서 Y축 대칭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괜찮죠? 그래서 조금 더 예쁘게 그려보면 사실은 이런 모양이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팔자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져요. 자, 여튼 이렇게 우리 극곡선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죠? 뭐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대칭성을 좀 활용을 하고 싶으시면 사실은 이 부분만 그리면 된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얘를 F세타를 했을 때 F세타는 F 마이너스 세타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렇게 우리 그리게 되면 원점 대칭한 거라서 이쪽 부분은 원점 대칭한 거죠. 그러니까 위쪽 부분만 그리면 원점 대칭해서 하나를 또 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나머지 이 부분은 X축 대칭 이동하면 얻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위쪽 부분만 그리면 되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 싫으면 그냥 다 그리는 게 나아요. 됐죠? 좋아요. 좋습니다. 자, 이제 3번 했고요. 이제 조금씩 복잡해집니다. 네, 유제 3-1번 보겠습니다. 자, R제곱은 사인 2세타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R은 풀마 루트 사인 2세타를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사인 2세타를 그린 다음 세타 쪽 대칭 이동하면 R은 풀마 루트 사인 2세타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R축, 세타 축 이렇게 놓고 한번 그려보자. 자, 세타가 0일 때는 R 값이 0이고요. 세타가 주기가 지금 2파이잖아, 주기가 파이잖아요. 그래서 0, 4분의 파이 주기가 4분의 파이, 주기가 파이니까 이제 4분의 파이, 2분의 파이, 4분의 3파이, 2파이 이렇게 그리셔야겠. 파이 이렇게 그리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세타가 0일 때는 R값이 0이고요. 세타가 4분의 파일 때는 R값이 1이고 그리고 세타가 2분의 파일 때 R값은 0이죠. 이제 이렇게 그려지고 세타가 2분의 파이부터 4파이까지는 R값이 여기 사인 이스타가 음수니까 R이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리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끝일까요? 예, 뭐 물론 대칭 이동시킨 이제 얘도 그려지긴 할 텐데 여튼 이것만 그리면 끝일까요? 아니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극좌표 계상에서 우리가 세타를 그릴 때는 0부터 2파이까지 이 영역을 다 그려야 되잖아. 0부터 2파이까지 이 영역을 다 그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0부터 파이까지만 그리게 된다는 얘기는 이것만 그린다는 얘기예요. 이 보라색 부분만. 이쪽 아랫부분은 안 그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주기가 파이라고 할지라도 다 그리셔야 돼요. 0부터 2파이까지는 다 그려주셔야 돼. 그래서 여기만 그리고 끝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조금 더 많이 그리셔야 됩니다. 5파이 나누기 4, 그 다음에 3파이 나누기 2 맞죠? 이렇게 하고 이쪽까지 그리셔야 돼요. 0부터 2파이까지는 다 그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파랑색하고 이 파랑색 이거를 여러분이 그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괜찮죠? 한번 그러면 좌표 평면상의 X축, Y축 위에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윗부분 그리고 그 다음에 아랫부분 그려보도록 하죠. 윗부분 그리고 그 다음 아랫부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세타 그 X축, Y축 위에서 자, 세타가 이제 점점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증가합니다. 점점 세타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증가해요. 자,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증가.
그러니까 세타가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R값을 관찰을 해보니까 R값은 0일 때 0이고요. 원점으로 떨어진 거리가 0이고 세타가 0일 때. 그리고 세타가 4분의 파이가 되니까 1이 된대요. 그러니까 세타가 4분의 파이가 되니까 R값이 점점 증가해서 1이 되는 이 상황이죠. 괜찮죠? 그리고 세타가 4분의 파이보다 커지면 점점 R값이 감소해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0이 됩니다. 무슨 상황인지 가시죠? 그래서 이런 초록색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거겠죠. 괜찮죠? 자, 그리고 윗부분 또 그려볼까요? 자, 세타가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 그려드릴게요. 자,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면 지금 이 영역에서 그리는 거죠.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면 이 영역에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타가 파일 때 R값은 0이고 그리고 세타가 4분의 5파이일 때 R값은 1이 됩니다. 그래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타가 2분의 3파일 때 R값은 다시 감소해서 0이 되죠. 그래서 이게 1번, 이걸 2번이라도 오면 얘가 1번, 얘가 2번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럼 보라색은 어떻게 그리죠? 보라색은 초록색을 X축 대칭 이동시킨 거죠. 초록색을 X축 대칭 이동. 초록색을 원점 대칭 이동한 거죠. 여기가 R, 세타라고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R, 세타니까 결국 R, 세타에서 마이너스 R, 세타로 가려면 원점 대칭 이동하면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보라색은 초록색을 원점 대칭 이동한 거예요. 맞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 보라색은 보라색 1번은 초록색 1번을 원점 대칭 이동한 거니까 2번 초록색이 1번 보라색이 되겠죠. 괜찮죠? 그 다음에 2번 보라색은 초록색 2번을 원점 대칭 이동한 거니까 1번 초록색이 2번 보라색이 되겠죠. 맞나요? 괜찮죠?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어요. 어려운 거 없죠? 네, 뭐 이게 끝이고요.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괜찮죠? 좋아요. 자, 유제 3-2번 봅시다. 유제 3-1에 2번 봅시다. 자, 이번에 R은 사인 2세타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R은 사인 2세타. 자, 마찬가지 우리 그려보도록 할 텐데, 자, 주기가 지금 파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파이까지만 그리면 되는 거 아니고, 이제 0부터 2파이까지는 그리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사인 2세타가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얘를 한 바퀴 더 그리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2분의 3파이, 여기가 2파이. 됐죠? 이렇게 우리 세타축, R축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하겠죠. 네, 좋아요. 그럼 우리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세타가 점점 증가하면서 R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하면 돼요. 자, 초록색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이 초록색을 그려보면 되겠죠? 다른 데는 더 그릴 필요 없어요. 어차피 반복되니까 똑같이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초록색만 그리시면 돼요. 자, 0부터 파이까지 우리 그려보도록 할게요. 세타가 0일 때 R값 0이죠. 그래서 0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세타가 4분의 파이가 될 때 R값은 1이 되죠. 그래서 0으로부터 점점 거리가 멀어져서 1이 돼요. 그리고 세타가 2분의 파이가 될 때 R값은 0이 돼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기 1번이라면 이제 1번이 우리 그려진 거예요. 다음 이제 2번 그립시다. 2번. 자, 세타가 2분의 파이일 땐 0인 거 좋은데 세타가 4분의 3파이일 때 R값이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쪽 영역에 그려져야 되는 건데 그죠? 이쪽 영역에 그려져야 되는 건데 반대편에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맞죠? R값이 음수라는 건 우리 원점 대칭 이동한 거니까 반대편, 원점에 대해서 반대편에 그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는 어디 찍혀야 돼요? 원래는 여기 찍혀야 되잖아. 원래는 이제 1,4분의 3파이였으면 여기 찍혀야 되잖아요. 여기에 찍혀야 되는데 마이너스 1,4분의 3파이니까 반대편에 원점 대칭 이동한 이쪽 부분에 찍히게 되겠죠. 그래서 세타는 이제 R값이 처음에 0에서부터 출발해서 점점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긴 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R값이 1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 다시 0이 되는 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은 이제 이쪽 부분이 2번이 돼요. 됐죠? 자, 이제 3번 부분 그릴게요. 3번 부분. 자, 세타가 파이에서부터 2분의 3파이까지 어떻게 변하는지 볼게요. 3번 부분을 그릴 땐 이쪽 부분을 그리는 건데 R값이 양수니까 그냥 이쪽 영역에 그대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세타가 파이에서 2분의 3파이까지 변할 때 R값은 0에서 1 됐다가 0 되는 거니까 0에서 1 됐다가 0 되는 거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세타가 2분의 3파이에서 2파이까지 변할 때는 원래 여기 그려져야 되는데 반대편에 그려진다고 R이 음수니까. 그래서 세타가 0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갔다가 0이 됐다가 다시 말하면 절대값만 따지면 0에서 1 됐다가 0 됐다가
그러니까 0에서 1 됐다가 0 됐다가를 이쪽에 그리는 게 아니라 이쪽에 그린다고요. 그래서 0에서 1 됐다가 0 됐다가 됐죠? 이게 4번 모양이 됩니다. 약간 음수가 있는 파트가 약간 헷갈리죠. 근데 좀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고 이게 네잎클로버죠. 사엽장미라고도 부릅니다. 사엽장미. Four leaved rose.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네, 여튼 뭐 예쁘게 그려지죠.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고 뭐 누가 와도 x축 대칭이면서 원점 대칭이고 뭐 다 되죠. y축 대칭이고. 네, 금방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3번 볼게요. R은 근데 여러분이 사실은 뭐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사실 x축 대칭이 맞거든요. 예, x축 대칭이에요. 이게 누가 봐도 x축 대칭이죠. 제가 증명을 좀 이따 해드릴게요. 누가 봐도 근데 일단 보면 x축 대칭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식에서 보시면 r, 세타를 여러분 r, 마이너스 세타 이게 지금 r, 세타를 x축 대칭 이동하면 r, 마이너스 세타라 그랬잖아요. 근데 r은 사인 2세타가 성립을 하면 r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세타,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사인 2세타 이게 성립하나요? 그러니까 얘랑 같은 식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프상으로 봤을 땐 x축 대칭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얘를 f세타라고 놨을 때 f세타랑 f 마이너스 세타가 달라요. 맞죠? 그러니까 저번에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f세타는 f 마이너스 세타라고 해서 이거라고 해서 x축 대칭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건 오케이인데 x축 대칭이라 해서 f세타는 f 마이너스 세타라고 주장할 수 없다. 이게 한 번 더 확인이 되는 거고, 그럼 선생님 x축 대칭인 거 어떻게 증명하나요? 할 수 있는데 그림으로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그림으로 잘 파악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에 r, 세타가 있었다고 합시다. 지금 여기에 지금 r, 세타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바로 x축 대칭이 동안 이 점이 되잖아. 그럼 이 점은 어떻게 나왔을까? 이 점을 여러분이 이 그래프상에서 보세요. 지금 이 r, 세타라는 건 여기에 지금 r, 세타죠. 근데 지금 이걸 x축 대칭 이동한 이 점은 2번에 있다고요. 2번에 이쪽에 있는 거예요. 아니지.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 있죠. 맞죠? 그림으로 봤을 때 여러분은 1번에서 이렇게 갔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니까 4분의 3파이와 파이 사이에 이렇게 대칭 이동한 점, 이 점이 있게 됩니다. 그럼 이 점은요 어떤 점이에요? 그죠? 이 점은 어떤 점이냐면 이게 r 값이 지금 똑같잖아. 그러니까 절대값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이게 r이 음수인 거니까 지금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지금 이 점이나 이 점이나 같아야 되는데, 근데 원래 여기 그려져야 되는 게 여기 그려진 거니까 이쪽 점의 r 좌표는 마이너스 r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r인 거예요. 됐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r이 되도록 하는 세타 값은 뭘까요? 그죠? 이게 x는 지금 2분의 파이에 대해서 지금 대칭적이잖아요. 그죠? 누가 봐도 2분의 파이, 0에 대해서 대칭적인 거니까 이쪽에 있는 이 세타 좌표는 뭐가 돼야 되냐면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결론은 결국 r, 세타를 여러분이 대칭 이동을 하면 마이너스 r,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r, 세타를 x축 대칭 이동하면 아까 r, 마이너스 세타가 된다 그랬는데 이거는 뭐랑 똑같다고요? 마이너스 r, 파이 마이너스 세타랑 똑같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r, 세타를 지나면서 마이너스 r, 그러니까 r, 세타를 지나면 마이너스 r, 파이 마이너스 세타도 지난다라는 걸 증명을 하면 x축 대칭이라는 걸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뭔 얘기라고 있는 거냐면 자, r, 세타를 x축 대칭 이동하면 r,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r,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된다고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 이 점이 r은 f 세타 위에 있었는데 이 점도 얘가 성립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 점도 이것이 만족하고 이 점도 이렇게 만족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곡선 자체가 x축 대칭이라 부를 수 있겠죠. 어떤 점이 곡선 위에 있었을 때 그걸 x축 대칭 이동한 점도 그 곡선 위에 있으면 곡선 자체가 x축 대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지금 식을 보세요. r은 사인 2세타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R 넣어보세요. 그 다음 파이 마이너스 세타 넣어보세요. 그럼 같은 식 맞지 않나요? 같은 식이죠. 이게 마이너스 사인 2세타니까 같은 식이잖아. 그러니까 아하 x축 대칭이구나 이렇게 증명할 수 있어요. 그림으로 파악을 하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좀 어렵죠. 좀 어려워요. 그냥 대충 파악해도 되긴 합니다. 자, 여튼 혹시 궁금하실 분을 위해서 얘기를 해드린 것 뿐이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냥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그림 그리는 연습이에요. 이 그림 그리는 건 할 줄 알아요. 대칭성 파악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증명하는 건 어려울 수 있어요. 뭐 그냥 대충 느낌상으로 파악할 수는 있는데 증명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여튼 그림 그리는 건 잘 하셔야 된다. 그림 그리는 거 이렇게 세타축 R축 한다. 세타축 R축 해서 그리고 얘를 우리가 직교좌표계 상에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그건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 R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그려볼게요. 자, 얘도 약간 복잡한데 한번 그려보자. 자, 주기가 2파이네요. 주기가 2파이니까 한 주기만 그리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주기가 2파이예요. 좋아요. 그래서 R은 0일 때 2분의 3이고 세타가 0일 때 R은 2분의 3이고 그 다음에 세타가 2분의 파일 때 R 값은 2분의 1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죠. 이렇게. 이렇게 되죠. 이렇게. 어려운 거 없죠. 이렇게 됩니다. 주주주주주중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우리 세타축 R축 위에서 곡선을 그렸습니다. 이걸 X축, Y축으로 옮겨서 우리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세타가 0일 때는 R값이 2분의 3입니다.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2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타가 점점 커질수록 R값은 점점 감소합니다. 그래서 점점 감소해서 이제 2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1.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2분의 1이 돼요. 괜찮죠? 그리고 세타가 몇이 될 때? 이 점이 언제죠? 이게 언제죠? 얘가 언제 0 되나요? 코사인 세타가 언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나요? 세타가 3분의 2파이일 때 맞죠? 네, 3분의 2파이일 때입니다. 이때가. 이 점은 3분의 4파이고요. 그러니까 세타가 3분의 2파이가 될 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우리 그리게 돼. 이렇게 그리면 이게 세타가 3분의 2파이가 될 때죠. 그러니까 세타가 3분의 2파이가 될 때까지 R값이 0으로 감소해요. 맞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원래 이제 세타가 3분의 2파이부터 파이일 때까지는 이쪽에 원래 그려져야 되는데 지금 R값이 음수니까 반대편에 그려진다고요. 반대편에 여기에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쭉 연장을 하면 여기에 이 빨간색 이 부분에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R값이 어떻게 되냐면 0에서부터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가니까 절대값만 보시면 0에서부터 2분의 1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0에서부터 출발해서 왜 제가 여기 그려? 다시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그려져야 되는데 원래 여기 그려져야 되는데 지금 R값이 음수니까 원점 대칭 이동하면 여기 그려지는 거죠. 여기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0에서 출발해서 점점 R값이 증가해서 2분의 1까지 가는 거예요. 맞죠? 2분의 1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괜찮죠? 0에서부터 출발해서 점점 R값이 커져. 절대값이 커지는 거죠. R값이 음수가 되긴 하지만 여튼 절대값은 2분의 1로 커져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괜찮죠? 네, 좋아요. 자, 그리고 파이부터 3분의 4파이까지는 즉 다시 말하면 제가 이렇게 세타는 3분의 4파이를 그리게 되면 원래는 여기 그려져야 되죠. 원래는 여기 그려져야 되는데 지금 R값이 음수니까 반대편에 그려집니다. 그래서 세타가 R값이 2분의 1에서부터 0까지 이렇게 감소하게 되는 거죠. 절대값이 2분의 1에서 출발해서 0으로 이렇게 감소하게 돼요. 그리고 2분의 1에서부터 다시 0에서부터 1까지 R값이 증가하게 되죠. 지금 R은 양수니까 그대로 여기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2분의 1에서부터 출발해서 2분의 3까지 R값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교차하는 모양으로 그려지게 돼요. 좀 복잡하죠? 네,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자, 좋아요. 자,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R은 1-2 사인 3세타 그려볼게요. 얘는 더 복잡해요. 얘는 주기가 지금 3분의 2파이니까 원래 0부터 2파이까지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기가 이제 3번 그려야겠죠. 0부터 2파이까지 우리 그려야 되는데 주기가 3분의 2파이니까 세 주기를 그려야 돼요. 조금 모양이 복잡하긴 하는데
여튼 한번 해봅시다. 이게 되게 좀 힘들어요. 이거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세타가 0일 때는 r값 1이거든요. 맞죠? 그리고 주기가 지금 3분의 2파이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주기가 이렇게 반복되고 네. 얘를 쪼개서 이거 6분의 파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3분의 파이고 여기가 얼마예요? 2분의 파인가요? 2분의 파이고 이렇게 되죠. 예, 좋아요. 좋아요. 여기까지 좋고 그래서 1에서부터 출발해서 세타가 6분의 파이가 되면 r값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감소합니다. 이렇게 감소. 그리고 세타가 3분의 파이가 되면 1이 되고요. 맞죠? 세타가 2분의 파이가 되면 3이 되고 다시 1이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사인 함수가 그려지게 됩니다. 맞죠? 세타가 1, r값이 1, 마이너스 1, r값이 3 지금 r축, 세타축 위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되겠죠. 이렇게 반복됩니다. 반복됩니다. 좀 복잡하거든요. 좀 복잡한데 하여튼 그려볼게요. 한 줄기만 그리면 어렵지 않은데 이게 계속 그려야 돼서 이게 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귀찮아요. 한번 해보죠. 천천히 해볼게요. 천천히 잘 따라오세요. 천천히 좀 지저분하지만 천천히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지금 6분의 파이, 3분의 파이, 2분의 파이 해가지고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분의 파이, 3분의 파이, 2분의 파이 얘네들을 자, 이렇게 다 그려볼게요. 먼저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6분의 3 파이, 3분의 파이, 2분의 파이 됐죠? 3분의 2 파이 여기는 6분의 5 파이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여기가 6분의 파이 3분의 파이 그 다음에 3분의 2 파이 6분의 5 파이 이게 할 게 좀 많아. 한번 같이 해보죠. 자, 세타가 r값이 처음에는 1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제가 좀 빠르게 할 거예요. 자, r값이 1에서부터 이렇게 출발합니다. 1에서부터 이렇게 출발해요. 그래서 6분의 파이가 되기 전에 0으로 가요. 6분의 파이가 되기 전에 0으로 가. 되기 전에 0으로 가고 6분의 파이가 6분의 파이가 될 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그려져야 되는데 여기 그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6분의 파이가 되기 전에 0이 됐다가 6분의 파이가 될 때 마이너스 1이 된다. 됐죠? 마이너스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1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자, 잘 보세요. 그리고 또 갑니다. 6분의 파이에서부터 마이너스에서부터 출발해서 3분의 파이가 될 때까지 이제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그리고 싶은 건데 지금 처음엔 음수니까 반대편에서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래서 3분의 파이가 되기 전에 0으로 가요. 그리고 3분의 파이가 될 때 3분의 파이로 가면 갈수록 또 이제 r값이 증가해서 1로 가겠죠. 괜찮죠? 거리가 1이고 거리가 1인 거예요. 괜찮죠? 여기도 거리 1. 잘 보세요. 좋아. 자, 그래서 1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3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양수입니다. 다행히도 이제 변하는 거 없어요. 3분의 파이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양수니까 그냥 그대로 1에서부터 3까지 증가하도록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괜찮죠? 1에서 3까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증가하도록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 그리고 2분의 파이부터 3분의 2 파이까지는 r값이 어때요? 감소하죠? 1로 이렇게 감소합니다. 1로 이렇게 감소해요. 괜찮죠? 좋아요. 지금 여기 1, 3 이렇게 적은 거는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1이라는 뜻이에요. 괜찮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 3분의 2 파이에서 몇 가지 변하는 거죠? 이게 6분의 5 파이거든요. 6분의 5 파이. 그럼 여기가 파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3분의 2 파이에서 6분의 5 파이까지 변할 때 6분의 5 파이가 되기 전에 0으로 갔다가 6분의 5 이게 0으로 갔다가 반대편에서 그려져. 원래 여기 그려져야 되는데 반대편에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6분의 5 파이가 될 때 마이너스 됐죠? 근데 이게 조금 규칙성이 보일 거예요. 하다 보면. 그죠? 그 다음에 6분의 5 파이가 되기부터 파이가 될 때까지 6분의 5 파이에서 파이가 될 때까지 파이가 되기 전에 0으로 갔다가 파이가 될 때 1로 갑니다. 파이가 될 때 1로 가요. 괜찮죠? 좋아요. 지금 상황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파이에서 그 다음 이제 6분의 7 파이로 갈 때 6분의 7 파이가 될 때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이 됩니다. 3. 그 다음에 다시 뭐가 될까요? 1이 되겠죠. 1.
괜찮죠? 3분의 4파일 때 1이 돼요. 그 다음 어떻게 되죠? 6분의 2, 여기가 얼마죠? 2분의 3파이겠죠? 2분의 3파이. 2분의 3파이가 될 때, 2분의 3파이가 되기 전에 0으로 갔다가 2분의 3파이가 될 때 1이 됩니다. 괜찮죠? 네. 그리고 2분의 3파이에서 몇으로 갈 때, 그 다음은 6분의, 여기다가 6분의 파이를 더하면 6분의 9파이에다 더하는 건 6분의 10파이? 3분의 5파인가요? 네, 3분의 5파이. 3분의 5파이가 될 때, 3분의 5파이가 될 때, 3분의 5파이가 되기 전에 0으로 갔다가 3분의 5파이가 될 때 1이 돼요. 그죠? 그리고 6분의 11파이에서 원점으로 떨어진 거리가 3이 되고요. 또 3에서 1로 이렇게 감소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양이 그려집니다. 어때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보면 1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커졌다가 좀 작은 거 그렸다가 커졌다가 작은 거 그렸다가 커졌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상이 제가 하죠. 그래서 조금 약간 아래에도 이렇게 안에도 뭔가 이렇게 좀 무늬가 있는 삼엽 장미가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좀 복잡하죠? 이 문제가 제일 복잡할 거예요. 그리는 문제 중에 이 문제가 아마 제일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여튼 이렇게 그릴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제가 약간 대칭적으로 안 그려는 대칭적? 그러니까 이 세 개 모양이 똑같습니다. 이게 회전시킨 모양이 돼요. 여튼 뭐 디스모스 상에서 한번 그려보세요. 디스모스에다 그냥 그대로 치면 돼요.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치면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한번 그려보세요. 자, 좋습니다. 자, 5번 볼게요. R은 세타. 얘는 주기성이 없어요. 아까 1번, 2번, 3번, 4번은 주기성이 있었잖아요. 주기가 2파이, 파이, 3분의 2파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주기성이 있었는데 얘는 주기성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 그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좀 착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0부터 2파이까지만 무조건 그리면 되는구나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주기성이 없으면 그냥 다 그려야 되는 거예요. 자, R은 세타라는 거는 우리 어떻게 그려지는 거죠? 그죠? 여기를 세타축, 여기를 R축이라 했을 때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얘는 주기성이 없기 때문에 원점을 지나겠죠? 원점 안 지나는 것처럼 그려지게 됐어. 이렇게 되겠죠? 주기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 그리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X축, Y축 이렇게 놓은 다음에 그려볼게요. 자, R이 0일 때부터 올려봅시다. 왼쪽은 좀 이따 그리고 올려볼게요. 자, 세타가 0일, R이 0일, 그러니까 세타가 0일 때는, 세타가 0일 때, 세타가 점점 증가하면서 R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세타가 점점 증가하면서 R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자, 세타가 0일 때 R값은 0입니다. 맞죠? 세타가 0일 때 R값은 0이에요. 그리고 점점 세타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R값이 커져요. 이게 멀어져.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져요. 그냥 끝도 없이 그냥 계속 멀어집니다. 맞죠?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의 모양이 그려지냐면 이렇게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반복되지 않는 게 보이시죠? 그냥 계속 이렇게 멀어지니까 약간 암모나이트처럼 생긴 그 모양이 그려지게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조금 이게 좀 축소해서 그려보면 이게 너무 크게 그린 것 같아가지고 축소해서 다시 그려보면 그러니까 세타가 커지면 커질수록 R값은 커지는 거죠. 점점 커져가지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괜찮죠? 뭔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세타가 음수일 때도 한번 볼까요? 세타가 점점 작아지면 R값이 음수로서 작아지는 건데 그 말은 절대값은 커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타가 0일 때부터 지금 이 방향으로 가게 되면 지금 음수로 간다는 얘기는 세타가 음수로 간다는 얘기는 0에서부터 감소한다는 얘기는 이제 이쪽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마다 R값이 감소해야 돼요. 원래는 여기 그려져야 되는데 R값이 음수니까 어떻게 그려져요? 이쪽으로 이 방향으로 그려지겠죠. 이 방향으로 그려져요. 그래서 세타가 0일 때 R값은 0에서 출발해서 점점 R값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Y축 대칭 모양으로 그려지게 돼요. 실제로 여러분이 여기다가 마이너스 R, 마이너스 세타를 집어넣으면 같은 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Y축 대칭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빨강색은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고 약간 좀 안 예쁜데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Y축 대칭으로 그려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초록색은 이제 여기는 초록색이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R은 세타를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주기성이 없는 경우는 다 그려야 된다는 게 뭔 뜻인지 아시겠죠? 0부터 2파이까지만 그리지 않았어요. 계속 그려야 돼요. 괜찮죠? 반복되지 않습니다. 네, 좋아요. 와선이라고도 부르고요. 와선.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도 이제 비슷합니다. 얘도 주기성이 없어요. 2의 세타 나누기 10제곱이라서 주기성이 없습니다. 얘는 그림을 먼저 그려보면 이게 세타축, R축 이렇게 놓고 그림을 그려보면 세타가 0일 때 1 되고 이렇게 지수함수죠.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지수함수가 돼요. 자, 얘를 우리가 X축, Y축 위에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세타가 0일 때 R값은 1이에요. 얘는 다행히도 R값이 항상 양수라서 좀 쉬워 보이는데요. 그죠? 자, 세타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R값이 커집니다. 세타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R값이 커져요. 그래서 세타가 0일 때부터 출발해서 세타가 0일 때 R값은 1,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점점 R값이 커지죠. 커져요. 이렇게 커져요. 맞죠? 뭐 아까랑 되게 비슷한데 좀 차이는 뭐냐면 이게 훨씬 더 빨리 커진다. 그 차이가 있겠죠. 훨씬 더 빨리 커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타를 줄여볼게요. 세타를 줄여보면 R값이 점점 감소하죠. R값이 점점 감소해요. 그래서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될 때 R값 감소하고 더 감소하죠. 근데 절대로 0이 되진 않잖아요. R값이. 그러니까 원점으로 정확하게 같아지진 않죠. 그래서 계속 뱅글뱅글 도는 이 모양이 그려지게 됩니다. 괜찮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랑 좀 다른 모양이고요. 많이 좀 다르고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R은 2의 세타 나누기 10제곱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빨강색은 지금 이렇게 빨강색 그린 거고 초록색은 지금 이렇게 초록색 그린 거예요. 괜찮죠? 좋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를 우리가 직교좌표 계상에서 이런 곡선을 나타내기는 진짜 어렵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이런 거는 아까 R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R은 1 마이너스 2 사인 3 세타 이런 거는 그래도 우리가 뭐 R 사인 세타랑 R 코사인 세타를 X로 바꿀 수 있으니까 예쁘게 바꿀 수 있었다면 이런 것들은 이 세타라는 것을 우리가 뭐 아크탄젠트 x분의 y 해가지고 범위 나눠서 이렇게 써야 됐단 말이에요. 기억나죠? 그러니까 이런 곡선은 이런 곡선들은 직교좌표계에서 나타내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극좌표계가 유용하다는 거죠. 나중에 우리 문제에서 실제로 이런 곡선들이 유용한 케이스를 볼 겁니다. 우리 문제 4번이죠. 문제 4번에서 좀 실용적인 문제로 실용적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약간 응용 문제로서 이런 곡선이 실제로 등장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극좌표계가 훨씬 편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여튼 다 해봤어요. 이제 극곡선 그리기 연습을 이 정도 하시면은 정말 많이 연습을 한 거라 생각을 해요. 이제 완벽하게 자유자재로 할 수 있도록 계속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유제 3-2번까지 하고 마무리 지을 건데 이건 이제 영역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크게 어렵진 않고 그냥 아까랑 비슷해요. 아까랑 비슷합니다. 결국 부등식의 영역을 그릴 때는 경계를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영역이 어느 그 부등식이 어떤 영역을 가리키는지 색칠만 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우리 되어 있을 때 얘가 나타내는 영역을 좌표표면 얘 나타내도록 할게요. 자, R은 0부터 2시컨트 세타까지 변할 수 있대요. 그럼 우리는 R은 2시컨트 세타를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마구잡이로 그리지 마세요. 이거를 사실 이거 되게 쉽거든요. 근데 아까 같은 경우 제가 이거를 왜 R축 세타축을 그렸었죠? 세타축 R축 이걸 왜 그렸었죠? 그죠? 이걸 직교좌표 계상 이것이 기하학적인 의미가 뭔지가 안 와닿아서 그래요. 이걸 기하학적으로 우리가 바꿨을 때 이런 식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가 잘 안 와닿아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식들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R은 2시컨트 세타라는 걸 직교좌표계로 나타내면 완전 우리 이해하기 쉬운 식이거든요. 여러분 시컨트 세타를 넘겨보세요. 그럼 R 코사인 세타는 2라는 식이 되기 때문에 X는 2라는 식이 돼요. 그러니까 직교좌표계 상에서 오히려 이건 더 쉬운 식이죠. 따라서 여러분이 우리 예제 2번 유제 1-2번하고 유제 1-3번에서 했던 것처럼 극방정식 직교좌표식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극좌표계에서 더 복잡할 수도 있어요. 직교좌표계가 더 간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R은 2시컨트 세타라는 건 직교좌표계 상에서 X는 2라는 매우 쉬운 곡선이니까 X는 2로 그려주시면 돼요. 됐죠? X는 2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된다고.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이게 경계입니다. R은 2시컨트 세타의 경계. 특히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 전체가 되겠죠.
여기 있는 이 모든 점들은 세타가 이렇게 점을 연결해보면 여기 있는 이 세타들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잘 그린 거죠. R은 이 시컨트 세타는 이제 이 영역에서 이렇게 파란색 직선으로 나오게 됩니다. 괜찮죠? 자, 근데 이걸 그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지금 부등식의 영역을 그리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쪽에 있는 이 점을 R, 세타라고 했을 때 이 점은 뭘 만족하냐면 R은 이 시컨트 세타를 만족을 해요. 괜찮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를 이렇게 직선을 연결을 하면 얘를 세타, 얘를 R이라고 했을 때 거리가 이 시컨트 세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R이 이 시컨트 세타보다 작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 거리가 정확하게 이 시컨트 세타인데 그 거리보다 좀 더 짧다는 얘기죠. 이런 점들이 R은 이 시컨트 세타보다 작은 게 되겠죠. 괜찮죠? 여기에서 정확하게 R이 이 시컨트 세타랑 똑같으니까 이쪽에 안에 있는 이런 점들은 R이 이 시컨트 세타보다 작은 점들이에요. 괜찮죠? 그러니까 어떤 영역이 되겠어요? 그죠? 이 영역이 되겠죠. 이 영역. 이 영역이 0과 이 시컨트 세타 사이에 있도록 하는 그런 점들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색칠을 정확하게 하면 이게 조금 경계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자, R은 0부터 이 시컨트 세타까지 가능하다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이런 점들 다 가능하죠. 이런 점들 다 가능해요. 근데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랑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아지면 안 되잖아.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라색 직선은 되나요? 안 돼요. 보라색 있는 이 점들은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그림상으로 이제 색칠을 정확하게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점선은 제외, 실선은 포함. 이 영역이 바로 우리 아까 우리가 원하는 이 부등식이 나타내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사실은 이제 극좌표계가 이렇게 극방정식이 나왔을 때 얘가 직교좌표식으로 거치는 게 간편하다면 고치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유제 3-2번의 2번인데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딱히 직교좌표계 상에서 간단하지가 않아요. 직교좌표계 상에서 간단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그냥 하던 대로 우리 아까 계속 연습했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세타축, R축 그리고 자, 경계를 그려야 되니까 R제곱은 코사인 세타를 먼저 그려야겠죠. 경계를 먼저 그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R제곱은 코사인 세타를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세타가 0일 때 R값 1, 세타가 2분의 파일 때 R값 0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지겠죠. 물론 R제곱이니까 반대편도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R은 풀마 루트 코사인 세타를 그려야 되잖아요. 그죠?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는 안 그려지고요. 2분의 3파이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그려지죠. 그래서 주기가 2파이니까 이 부분만 그리시면 되는데, 근데 얘를 그리는 것보다 이렇게 띄엄띄엄 그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옮겨가지고 이 부분을 그리는 게 더 낫겠죠. 이거 했나? 비슷한 걸 했네. R제곱은 4코사인 세타를 했네요. 뭐 아까랑 되게 비슷하죠. 우리 예제 제가 3번에 2번에서 했던 거랑 지금 상당히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R제곱은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그려지죠? 네, 윗부분 그려주시면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변할 때 R값은 0에서부터 출발해서 1 됐다가 0 되는 이 모양이 그려지고, 그 다음에 아랫부분은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원점 대칭해서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R제곱은 코사인 2세타의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모든 점들은 모든 점들, 여기 있는 모든 R, 세타를 이제 찍어보면 R을 제곱했을 때 코사인 2세타가 나와요. 괜찮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R 제곱이 0과 코사인 세타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죠? 거리가 루트 코사인 세타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마이너스 루트 코사인 세타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루트 코사인 세타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루트 코사인 세타보다 크거나 같으면 좋겠어요. 자, 이쪽에 있는 지금 이 초록색 이 윗부분은 이거고요. 그죠? 이거. 얘가 바로 R은 루트 코사인 2세타고 괜찮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바로 R은 마이너스 루트 코사인 2세타죠. 이 보라색 부분. 초록색을 원점 대칭 이동한 거니까. 그죠?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쪽에 있는 R 값이 루트 코사인 세타보다 작기를 원해. 그죠? 그러면은 보세요. 이쪽에 있는 이런 점들은 R 값이 정확하게 루트 코사인 세타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더 작은 여기 있는 이런 점들은 R 값이 루트 코사인 코사인 세타보다 작은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여러분이 이 부분을 색칠을 하게 되면 이 초록색 영역이 나타내는 게 뭐냐면 이 영역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네, 좋아요. 자, 마찬가지. 여러분이 이렇게 점을 찍게 되면 이 점은 여 점을 우리가 알코마 세타라고 할 때 뭘 만족하냐면 R은 마이너스 루트 코사인 2세타를 만족을 한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이런 점들은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연결을 하게 되면 이쪽에 있는 이런 점들은 마이너스 루트 코사인 2세타보다 R 값이 큰 거죠. 왜냐면 절대값이 작으니까. 음수인데 절대값이 작으면 숫자는 큰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코사인 2세타보다 R 값이 큰 친구들이 이 파란색 영역 안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란색 영역 안에 있는 이 영역은 뭘 나타내는 거냐면 얘를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럼 결국 우리가 그려야 되는 건 이 영역인데 이 영역은 이 부등식은 얘 또는 얘니까 결국에 이 파란색과 초록색을 합치면 다시 말하면 둘 모두가 이제 이렇게 우리 색칠한 파란색, 초록색 영역이 바로 이 부등식이 나타내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이 부등식이 나타내는 영역은 바로 이 영역이 되는 거예요. 좋아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이제 극곡선 그리는 연습을 열심히 해왔어요. 굉장히 많은 극곡선을 우리 그렸는데 상당히 좀 안 익숙해서 혹은 좀 조금의 직교좌표계랑 좀 차이점이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림 그리는 건 잘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연습을 열심히 하시다 보면 익숙해지실 테니까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활용들 나갑니다. 극곡선에 대한 기울기 구하는 거, 극곡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 구하는 거, 뭐 이런 것들, 극곡선의 길이 구하는 거 이런 것들 할 텐데 기본적으로 극곡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교좌표계 상에서 매개화돼서 다 표현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R은 F 세타라고 만약 주어졌다고 한다면 X는 우리가 R 코사인 세타고 Y는 R 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여러분 R은 F 세타니까 여기 F 세타, F 세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결국 X랑 Y라는 것을 세타라는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가 배운 곡선의 매개와 단원에서 곡선의 길이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곡선의 넓이 구하는 방법 그런 것들 했었잖아. 그런 것이 이제 그대로 연장돼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딱히 우리가 뭐 새로 배우는 내용 없이 그냥 뭐 하나 정도 새로 배우긴 하는데 근데 여튼 어느 정도 계속 비슷하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제 여튼 극 좌표계에서의 곡선에 대한 기하학적 성질들을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 잘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